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금에 분산시키자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일단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법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죠. 실제로 이제 검사에게 사건이 접수가 되거나 본인이 네.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해서 직접 수사를 했었을 경우에 한 2천여 명의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청 각 지방 검찰청을 포함해서 내 이제 부장이 직속으로 부장이 있고 네. 그 검찰청별로 이제 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쨌든 지청장이든 지검장이든 그 직속이 있고 네. 그렇게 그 단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걸러지기도 하고 뭐 일종의 뭐 지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매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죠. 예. 그럼 이제 검찰총장이 그 중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검사를 좀 파견을 시킨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한다는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검사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검찰을 검찰총장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은 모순된 게 뭐냐면 모순됐다기보다 원래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관청이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검찰 사무는 또 총괄을 검찰총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원래 취지는 뭐냐면 너무 검사들이 이제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가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감옥에 보내고 누구는 그냥 봐주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데 사실 그런 취지와는 좀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그러니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그 특수나 공안 사건들 그런 어떤 특별하게 뭐 기업을 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칼에 비교할 때 그런 식의 칼을 이제 검찰총장이 휘두를 수 있는 그 뒷받침이 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동안 잘못 행해진 그런 검찰총장의 지휘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그 잘못 행해졌다. 이건 아직 뭐 진행 중이지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렇게 많은 검찰의 특수부 인력을 전체를 동원하다시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했었고 거기서 뭐 의견은 갈릴 수가 있지만 다들 야 이렇게까지 많은 특수부 그리고 특수부가 들어가서 여태까지는 뭐 대기업의 어떤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이랬었는데 이 자녀들의 학생 시절에 제출했던 뭐 성적 증명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체험 확인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특수부가 할 일인가라는 네. 또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어제 검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한 발표를 놓고 나와서 네. 뭐 많은 언론들에서 이게 뭐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을 하는데 개혁위원회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시피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고와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을 놓고 본다면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했죠. 대한민국 검찰만큼 모든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모든 그야말로 수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는 그런 검찰은 없거든요.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그 힘의 정점을 검찰총장이 줬던 건데 이거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그것들을 분산시키는 게 커다란 검찰 개혁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 원래 이제 지난 15일에 출범했어야 됐지만 좀 늦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지만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넘어간 게 일부지만 경찰 쪽에 이제 수사권이 일부가 갖고 불기소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또 제시한 게 형사와 그다음에 공판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형사와 공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각
지방검찰청 각 지청들에서 취급하는 게 형사사건이고 일단 경찰이 1차적으로 그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을 주로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검찰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네. 그 그림에 어제 발표된 검찰개혁위원회 공고안을 맞추면 야 이거 그 막강한 힘을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검찰개혁안 내에 커다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자체가 아니라 바뀌어질 검찰의 모습에 들어맞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한 거다. 그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권에 대한 것들도 권고안이 나왔었는데 네. 검사 인사할 때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인사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법을 고쳐서 검찰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이 이 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걸로 네. 바꾼다고요. 권고했어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추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원래는 법무부 장관도 안을 하나 들고 검찰총장도 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뭐 그 되게 호텔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넣을 사람 넣고 뺄 사람 빼고 이게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근데 추 장관이 그걸 생략했다라고 검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네. 저는 아니 대한민국 임명권자는 원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무슨 고위공직자 임명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싶은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검찰총장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는 것도 어쨌든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장이라는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엔 그런 부분을 아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로 누구를 넣고 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네. 이번 어제 이제 발표한 공고안에 보면 이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서면이란 얘기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기고 검찰에서 그동안 뭔가 주요한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서면이 명시되는 것은 네.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렇죠.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이게 뭔가 이른바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인사위원회 과정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도 그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 본인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네. 그걸 검토해서 인사위원회가 이 상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에 올리면 결국 법무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아 인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예, 투명하고 객관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나 약화되는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되는 건 아닌가. 네. 일단 검찰총장의 권한은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여 명의 검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리고 사실상 인사권에도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시피 한 게 검찰총장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큰 힘이 쏠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검찰이 가진 큰 힘들의 모순점들이 예전에 검찰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검찰에게 그렇게 큰 힘을 몰아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정치적 독립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으로 앉혀서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결국 민정수석 라인 뭐 법무부 장관 라인 검찰총장 이걸 통해서 이른바 사정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 칼을 권력이 쥔다라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럼 정치적 외압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외압을 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쓸 거였으면 힘을 안 빼야죠. 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힘을 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남용하려고 해도 그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림 자체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린다. 검찰총장 힘이 빠진다. 그럼 검찰총장을 빼고 직접 장악하겠다. 아니요.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현지 검사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이 관행을 바꾸자. 판사나 변호사, 여성과 같은 다양한 후보 중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 권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검찰청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판사나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권고안의 내용은 대검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5개의 고검장들에게 분산을 시키고 네. 지금 검찰총장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5곳의 관할을 좀 나눠서 그 고검장들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검도 검찰 사무라는 게 있잖아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 있고 행정도 있을 것이고 검찰 조직 전체를 이게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일도 있고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구도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명예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꼭 명예직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건 또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일 권고안이죠. 뿐입니다. 네네. 이게 실행되려면은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한가요? 네, 검찰청법 자체가 지금은 검찰사무는 분명히 검찰총장이 총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뭐 5개의 권한을 나눠서 고검장이 한다거나 대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한 지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검찰청법에도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안 고쳐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고치고 시행령 같은 것들도 많이 고쳐야 이게 가능하겠죠. 실현 가능성은 짧게 보신다면 지금은 일단 뭐 거대 여당으로 돼 있고 물론 야권에서는 조금 반반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쟁점, 더 법사위 파행 논란에 대한 입장들 듣겠습니다. 권영주 차차차 그린 뉴딜 핵심으로 발표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